나는 그날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계집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내가 뭔데 감히 우리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해.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고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결혼한 지 3년, 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였지만 사실 군부에서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대령이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업무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남편 민주는 대학 동창으로 로펌 변호사였다. 우리는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믿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모임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민준의 휴대폰에 다른 여자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오빠, 오늘 밤 어때? 그 여자는 그의 사무실 동료였다. 나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혔다. 시아버지의 모욕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나를 집안이 없는 년이라고 불렀다. 고아원 출신인 나를 민준의 집안이 받아들인 건 오직 민준의 고집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준조차 이제 나를 버린 듯 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참아야 해. 아직은 이 생각이 나를 지탱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나는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았다. 군부에서 일하는 나의 일상은 엄격했다. 정보 수집, 분석, 보고. 그 과정에서 배운 건 인내였다. 적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관찰하라. 나는 민준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출퇴근 시간, 사무실 위치, 동료들. 인터넷으로 그의 로펌을 검색했다. 그 여자, 수연은 28살, 야심만만한 변호사였다. 민준과 그녀의 관계는 적어도 6개월은 된 듯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집에서 웃으며 저녁을 차렸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 민준아. 그는 대답했다. 응. 일이 많아. 그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시아버지, 그 노인은 건설 회사 사장이었다. 부패한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군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탈세 의혹, 뇌물수수.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나는 그걸 메모했다. 기다려. 때가 올 거야.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그냥 화가 났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화가 차가운 계산으로 바뀌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설득했다. 살아야 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침묵은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었다. 한 달 후, 민준의 생일 파티에서 다시 모임이 있었다. 시아버지가 또 시작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제일 큰 실수야. 민준아, 이혼해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웃었다. 네, 아버님. 속으로는 내가 먼저 무너질 거야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의 컴퓨터를 뒤졌다. 그의 이메일에 수연과의 대화가 있었다. 시아버지가 내 아내를 싫어하신대. 나랑 결혼하면 어떨까? 민준의 답, 생각해볼게. 그걸 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군부 네트워크를 이용해 시아버지의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익명으로 팁을 흘렸다.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제보했다. 증거는 내가 모은 데이터였다. 하지만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냥 씨앗을 뿌렸다. 그 후 시아버지의 회사가 세무조사에 걸렸다. 그는 화가 나서 민준에게 전화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고발한 거지? 민준은 모른 척했다. 나는 집에서 그 대화를 엿들었다.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게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나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내가 누군가를 파괴하는 꿈기계 나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군부에서 배운 도덕은 적을 상대로만 적용되는 거였다. 하지만 가족은? 나는 도두했다. 한 번은 제보를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조사가 진행되었다. 시아버지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는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아프셔. 내가 좀 더 잘해드려. 나는 웃었다. 알았어. 속으로는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계획은 더 세밀해졌다. 수연을 타겟으로 삼았다. 그녀의 SNS를 추적했다. 그녀는 야심차게 로펌에서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다. 나는 그걸 익명으로 로펌에 보냈다. 이런 사람이 변호사가 될 자격이 있나? 곧 그녀는 조사받았다. 민주는 불안해졌다. 수연이가 곤란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위로했다. 운이 없네요. 하지만 내 눈빛은 차가웠다. 이 과정에서 내 인성 조금씩 사라졌다. 처음엔 복수라는 단어가 설레게 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 또 한 걸음. 하지만 나도 도두의 순간이 왔다. 민준이 나에게 물었다. 우리 이혼할까? 나는 대답했다. 생각해볼게.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이미 그를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민준의 불안이 커지면서 우리 관계는 더 악화되었다. 그는 밤늦게 집에 오고 술 냄새를 풍겼다. 나는 그걸 지켜보며 메모했다. 취약해지고 있어. 시아버지의 회사는 세무조사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았다. 그는 민준에게 돈을 요구했다. 회사 살리려면 내가 도와야 해. 민준은 로펌에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실패했다. 나는 그 과정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은행에 팁을 흘렸으니까. 이 회사는 위험의 빅명으로. 내 심리는 점점 뒤틀렸다. 처음엔 이 모든 게 정의라고 믿었다. 그들이 나를 모욕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공허가 밀려왔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나는 군부 심리 상담을 받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신분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대신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연의 표절 스캔들이 로펌에 퍼졌다. 그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민주는 그녀를 도우려 애썼다. 내가 변호하게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한 번은 민준이 나에게 털어놓았다. 요즘 모든 게 엉망이야. 아버지 회사, 수연이 일, 나는 조용히 들었다. 내가 왜 그랬어? 라고 물을 뻔했지만 참았다. 대신 힘들겠네 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아팠다. 아직 사랑하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배신의 기억이 더 강했다.
나는 계획을 계속했다. 다음 타겟은 민준 자신이었다. 군부에서 배운 기술로 그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그의 모든 이메일, 메시지를 모니터링했다. 그 안에 로펌의 기밀 정보가 있었다. 클라이언트의 비리. 나는 그걸 익명으로 경쟁 로펌에 보냈다. 이런 변호사가 있다니 이곳 민준의 로펌에 스캔들이 터졌다. 그는 조사받았다. 누가 유출한 거지? 그는 패닉에 빠졌다. 나는 집에서 그를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 미소는 차가웠다. 이 단계에서 내 마우스 NOI 템이 절정에 달했다. 복수는 만족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너는 이제 괴물이야. 군부 훈련에서 배운 건 적을 파괴하는 거였다. 하지만 이건 가족이었다. 한 번 나는 모든 걸 멈추려 했다. 제보를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시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지게 다 내 아내 때문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이 그 말을 전했다. 나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수연은 결국 해고되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민준은 절망했다. 그는 나에게 왔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나는 대답했다. 늦었어. 그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 순간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원하는 거였나?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 시아버지의 회사가 공식적으로 파산했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민주는 로펌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물었다. 너 관련 있어.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다. 그는 똑똑했다. 곧 알아챌 터였다. 나는 준비했다. 다음 단계로. 내 계획의 클라이맥스는 민준의 최종 몰락이었다. 나는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친구의 아이디어를 훔친 적이 있었다. 로펌 입사에 그게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 증거를 모아 법조계에 퍼뜨렸다. 이런 사람이 변호사인가?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술에 취해 집에 왔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끝나가. 하지만 나도 끝났어. 애내 낸 티는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논리가 남았다. 나는 군부로 돌아가 평소처럼 일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구멍이 났다. 민준의 몰락은 예상보다 빨랐다. 그는 실직 후 우울증에 빠졌다. 시아버지는 요양원으로 갔다. 수연은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보았다. 만족감. 조금. 하지만 대부분은 피로였다. 복수는 에너지를 소모했다. 나는 매일 출근하며 자신을 설득했다. 이게 필요했어. 임랭은 약함이야. 하지만 밤에 꿈에서 그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비웃는 시아버지, 배신하는 민준. 한 번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이 모든 게 내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증거를 모은 듯 했다. 익명 제보의 IP 추적. 똑똑한 놈이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버렸잖아. 그는 소리쳤다. 그게 복수의 이유냐?
너 미쳤어.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나는 그를 밀쳤다. 나가. 그 후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내 아내가 나를 스토킹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나는 군부 연결로 그걸 막았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다. 그냥 팁을 흘렸다.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민주는 더 절망했다. 그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는 괴물이야.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맞아. 너 때문에. 내 심리는 이제 완전히 변형되었다. 복수는 습관이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군부 동료들조차. 누구나 약점이 있어. 이 생각이 무서웠다. 나는 상담을 받으려 했지만 포기했다. 신분 노출 위험이 컸다. 대신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시아버지의 과거 뇌물 스캔들을 검찰에 제보했다. 이번엔 실명으로. 아니, 익명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시아버지는 체포되었다. 뉴스에 나왔다. 건설사 사장, 뇌물 혐의. 민주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질환. 나는 병문안을 갔다. 괜찮아.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는 똑똑했지만 나만큼은 아니었다. 이 단계에서 복수의 대가가 명확해졌다. 나는 잠을 못 잤다. 식욕이 사라졌다. 거울에서 본 내 얼굴은 야위었다. 이게 승리인가? 도두가 다시 왔다. 한 번은 모든 걸 고백하려 했지만 참았다. 이미 늦었어. 복수는 나를 속박했다. 돌아갈 수 없었다. 수연이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을 만나러 왔다. 오빠, 나 도와줄게. 하지만 민준은 거부했다. 너도 피해.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말했다. 너희가 먼저.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그녀의 새 직장을 알아냈다. 다시 제보를 준비했다. 민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아니, 시아버지의. 민준은 증인으로 불렸다. 그는 법정에서 무너졌다. 아버지는 무죄야.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나는 법정 갤러리에 앉아 지켜보았다. 그의 절망적인 표정을. 만족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구역질이 났다. 이게 나인가? 복수는 이제 불길처럼 번졌다. 나는 통제할 수 없었다. 군부에서 내 행동이 의심받기 시작했다. 상사가 물었다.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는 부정했다.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곧 끝날 거야. 시아버지의 유죄 판결이 났다. 징역 5년. 그는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게 다 음모야.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뉴스가 퍼졌다. 우리 집안은 망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나는 직장에서 축하를 받았다. 아니, 내 공로는 없었다. 하지만 내 제보가 시작이었다. 민주는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못해. 나는 동의했다. 좋아. 서류를 준비하며 나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모든 재산을 노렸다. 결혼 전 재산 분할 계약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조작했다. 군부 해킹 기술로. 그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익명으로 금융당국에 제보.
돈 세탁 의혹. 그는 패닉에 빠졌다. 내 돈이 왜 은행에서 쫓겨났다. 그는 나에게 왔다. 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일이 그의 눈에 증오가 번뜩였다. 그는 똑똑했다. 곧 반격할 터였다. 나는 준비했다. 내 신분을 드러낼 때가 왔다. 군부에서 나는 대령으로 승진했다. 국가안보공로로.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나는 민준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 김대령이야. 그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를 보냈다. 내 신분증 사진. 그의 반응은 충격이었다. 어떻게? 그 후, 그는 나를 협박했다. 내 신분 공개할게 하지만 나는 웃었다. 해봐. 그럼 너도 끝나. 그는 군부와의 연결을 몰랐다. 나는 그의 메시지를 증거로 모았다. 협박죄로. 내 심리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나는 매일 약을 먹었다. 불안장애. 이게 끝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연의 새 직장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뉴스에 나왔다. 나는 충격받았다. 내 탓인가? 민주는 결국 포기했다. 그는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인터폴의 팁 도피 중 그는 잡혔다.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공항에서 그는 나를 보았다. 왜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나를 배신했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유죄. 징역 2년. 시아버지와 함께 감옥으로. 복수의 대가는 컸다. 나는 승진했지만 고독했다. 친구들은 떠났다. 가족은 없었다. 거울에서 본 나는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민준이 감옥에 간 후 나는 평온을 찾으려 애썼다. 군부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그가 먼저. 수연은 회복했다.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용서할게. 하지만 너도 고통받아.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삶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새 시작을 했다. 나는 방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했으니까. 시아버지는 감옥에서 병들었다. 그는 사망했다. 장례식에서 민주는 나오지 못했다. 나는 홀로 서서 관을 보았다. 이게 끝인가? 만족감은 없었다. 그냥 공허. 내 인성은 사라졌다. 나는 사람들을 불신했다. 군부에서조차. 상사가 승진을 제안했다. 잘했어.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피곤해요. 퇴역을 생각했다. 한 번 거리에서 민준의 친구를 만났다. 그는 말했다. 민준이 내 탓이라고 해. 나는 웃었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속으로는 맞아.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더 강해졌지만 더 약해졌다. 마우산이 계속되었다. 정의였나, 광기였나. 민준이 출소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끝났어. 그의 모습은 초췌했다. 나는 말했다. 내가 결정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그는 여전히 똑똑했다. 복수를 준비할 터였다.
나는 대비했다. 하지만 피곤했다. 이제 그만,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민준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그는 내 신분을 언론에 흘렸다. 군부 대령의 개인 복수 뉴스가 터졌다. 나는 조사받았다. 군부에서 쫓겨날 뻔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나는 반격했다. 그의 과거를 다시 파헤쳤다. 하지만 이번엔 지쳤다. 법정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그는 말했다. 너도 끝나? 나는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조사가 끝난 후 나는 퇴역했다. 집에 홀로 앉아 창밖을 보았다.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했다. 이게 승리인가? 수연은 결혼했다. 민주는 사라졌다.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밤에 질문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게 옳았을까?